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강부터 30강까지의 확인학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푸시면서 이번에는 조금 쉽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문제들이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냥 의미 파악만 잘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수월하게 풀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랑 1번부터 10번까지 또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1번부터 보면은요, 배열하기 문제네요. 그럼 일단 한글로 가서 의미 단위로 먼저 끊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나에게 그의 사진을 주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어는 그 다음에 수어는 주다가 되겠네요. 항상 여러분이 수어 자리에 동사가 왔을 때 이게 어떤 동사인지를 미리 먼저 체크를 해둬야 돼요. 지금 딱 보니까 게이가 왔어요. 게이는 이중 목적어 가진 동사입니다. 제가 확인학습 문제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송 때문에, 그쵸? 자, 이 게이는 이중 목적어로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주술 목이 아니라 주술 목목, 누가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문장을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주다, 게, 그 다음에 나에게, 그 다음에 그의 사진이니까 그의 사진 뭐라고 하죠? 그죠? 照片은 照片인데 他的照片, 그의 사진, 그죠? 그래서 他的照片까지 쓰고요. 자, 그러면은 부정부사 뿌 하나만 남았네요. 그럼 뿌는 위치 그냥 바로 잡아주면 되겠죠. 동사 앞에 넣어주면 되니까 게이 앞에 써서 他不给我他的照片이라고 해주시면은 이제 문장이 아주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중목적 가진 동사기 때문에 별표를 칠까 말까? 이거 우리 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올 때마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네. 자, 그러면은 2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결과 보어를 고르세요. 결과 보어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한글 해석을 먼저 봐볼게요. 내가 한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 빈칸 앞에 팅이 있기 때문에 팅 뒤에는 이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결과보어를 넣어야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까?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사실 2번은 굳이 풀어서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4번 또 엉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我说的话, 이제 화가 말이잖아요. 수어는 말하다 할 때 그 하다예요. 그래서 我说的话, 내가 한 말, 你听懂了吗? 당신은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바로 이제 답이 나와주는 건데, 1번, 2번, 3번, 5번이 결과보어로 쓰일 때는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3번 봐볼게요. 3번은 다음 중 찐이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한글 해석 봐볼게요. 선생님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메인 수어가 걷다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찐은 동사가 아니라 방향보어가 되는 거겠네요. 걸어서 들어가는 그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고민할 필요 없이 방향보어니까 방향보어의 위치는 동사 뒤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찾아서 넣으면 되겠네요. 네, 걷다인 走를 찾아서 그 뒤인 시에다가 여러분이 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老师走进了办公室. 네, 요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별표 치지 않을게요. 쉽죠, 여러분, 이번에? 아니에요? 쉬워질 때까지 책 복습하는 걸로.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我听出来了他的声音이라고 했습니다. 我 나는 听 듣다, 그 다음에 他的声音 그녀의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听이라는 동사 뒤에 出来가 붙었어요. 근데 이 出来는 나오다라는 동작으로도, 동사로도 쓸 수가 있지만 앞에 동사가 있다면 이 동작의 방향을 보충해주는 방향보어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붙은 동사가 팅 듣다예요. 듣다는 동작이긴 동작인데 방향을 더해줄 수 있는 동작은 아니잖아요. 팅도 그렇고 뭐 칸 보다도 그렇고 슈어 말하다도 그렇고 혹은 뭐 샹 생각하다도 그렇고 어쨌든 동작은 동작인데 방향을 더해줄 수 없는 동작이에요. 자, 이런 동사들 뒤에 방향부어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방향을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니라 파생적인 그 의미를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앞에 어떤 동사가 있느냐 혹은 전체적인 문장을 다 보고 나서야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팅 뒤에 출라이가 붙잖아요. 그러면 팅 출라이 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들어서 인식해내면 뜻해요. 누가 막 말을 하는데 그걸 딱 듣고 이거 누구 목소리다 라고 인식해내는 거 있죠. 그걸 이제 팅출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는 쭉 보면 5번 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전체 다 살필 필요 없이 바로 의미를 캐치해서 이제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생각나다. 이미 동사 자체가 생각하다예요. 근데 이거 듣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 아니고 2번은 듣고 나왔습니다. 이거 고르신 분 제발 없기를 바라며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해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아니죠. 듣다라는 동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3번도 당연히 아니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목적 달성에 관련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4번도 아니고 바로 5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봐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밑에 쭉 보니까 전부 다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방향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쭉 와 있는데 일단 동사 확인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동사는 칸, 보다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보면은 이 옷은 정말 비싸 보이네요. 뭐뭐해 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와야 될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책을 꼼꼼히 보고 왔다면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하죠. 칠라이 어딨지? 칠라이를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2번을 딱 골라주는 거죠. 칸칠라이 하게 되면은 보기에 뭐뭐해 보이다. 와, 니 칸칠라이 很漂亮. 정말 예뻐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의미를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별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6번 다음 중 라이가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해석을 한번 보면은 당신이 한마디 하세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라이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오다잖아요. 근데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라이가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중국어 문장을 보면은 你说几句吧. 그래서 几句는 몇 문장이지만 이게 그냥 이제 한마디 하세요.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 라이의 위치를 바로 우리가 B로 골라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건 사실 라이가 없어도 돼요. 근데 라이를 쓴다면 주어랑 수어 사이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인 그런 의지, 적극적인 동작을 좀 선명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你说几句吧라고 하게 되면은 당신이 한마디 하세요. 你来说几句吧하게 되면 당신이 한마디 좀 하세요. 요렇게 이제 좀 뭔가 어감이 조금 더 강하게 달라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어렵다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책에서 잘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별표 칠 수도 있겠다.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7번인데요. 한글을 보면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가다 책을 빌리다 결정하다. 와,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뭔가 막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배열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이 주어랑 수어를 먼저 찾으세요. 누가 뭘 했는지. 자, 여기서 주어는 당연히 난데 내가 간 거예요? 빌린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메인 수어가 결정한 거죠. 그리고 결정한 내용이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그 다음에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로 이렇게 해서 나는 결정했다.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로인데 이것도 이제 중국어 순서로 바꿔야 되니까 내일 가다 도서관 빌리다 책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써볼게요. 나는 我 결정하다 决定 그 다음에 내일 明天 그 다음에 가다 去 도서관 图书馆 그 다음에 빌리다 借 책, 书 하게 되면은 我 그럼 이제 빠진 거 없죠? 去明天借我图书馆决定书 그쵸? 빠진 거 없죠? 다 썼네요. 我决定 나는 결정했습니다. 明天去图书馆借书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로 완성. 이게 决定이 결정하다 하잖아요. 이 决定을 쓸 때는 항상 이 뒤에 목적어 부분이 동사 구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크게 덩어리 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딱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문장이 기니까 요거는 별표를 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1번, 6번, 7번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다음 중 두의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설마 두는 뜻 하나 아닌가? 이거를 골라야 되나? 라는 분 없으시겠죠? 네,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문제부터 푸시면 안 돼요. 꼭 공부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하나씩 다 우리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두만 찾아서 다 동그라미만 일단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 찾고 네, 솔직히 두 찾은 다음에 앞뒤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다 해석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我知道这个汉字怎么读 라고 했는데 我知道 나는 압니다. 这个汉字 이 한자를 怎么读 어떻게 읽는지 1번에서의 두는 읽다네요. 그 다음 他今年读初中三年级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두 뒤에 읽을 거리가 나오지 않고 학년이 나왔어요. 그죠? 학교나 학년이 나오게 되면은 다니다 라는 뜻으로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는 올해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다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我女儿现在读高中 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두 뒤에 읽을 거리가 아니라 고등학교가 나왔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다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딸은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로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리나 打算读哪个学校 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나는 打算 무슨 뜻이죠? 뭐뭐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두 다니다 哪个学校 어느 학교 이것도 학교기 때문에 다니다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나는 어느 학교에 다닐 계획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도 다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요. 지금 세 개가 의미가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1번인데 마지막까지 해석은 하겠습니다. 자, 5번은 我想在中国读大学 라고 했어요. 我想 나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어요? 在中国读大学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대학교가 왔기 때문에 다니다라고 해석을 해서 보면 정답은 1번. 네. 자, 요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이번 그 문제들이 전부 다 그냥 의미만 알고 있으면 맞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와를 동사로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와를 동사로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괄호가 전부 다 동사 자리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를 먼저 보고 이 목적어랑 와리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1번에는 요시,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电脑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는 웨이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타이지권 네, 태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手机 핸드폰이 있네요. 이 왈은 놀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어떠한 동작을 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요시, 게임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아니면 웨이보 이건 SNS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手机 핸드폰과 같이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4번의 타이지 쥐엔 태극권 같은 경우는 연습, 훈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와를 쓰지 않고 그냥 쭈 하다를 쓰던가 아니면 연습하다, 훈련하다 리엔을 쓰던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0번은 다음 문장을 중국어로 장문하세요인데 문장 자체가 별표를 칠 만한 문장입니다. 네, 이걸 여러분이 그냥 바로 책을 보기 전에 바로 문장 만들어야지 했으면 정말 조금 멈칫하셨을 것 같아요. 자, 한글을 보면은 당신이 제 회사로 저를 방문하러 찾아오세요. 이걸 어떻게 중작을 하지? 먼저 의미 단위로 끊고 중국식으로 배열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당신이 제 회사로 저를 방문하러 찾아오세요. 자, 요 정도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중국어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당신이 오세요. 제 회사로 저를 방문하러 요런 정도가 되겠죠. 뭐뭐 하세요. 뭐뭐 하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일단 당신이 오세요니까 你来 그 다음에 제 회사니까 我公司 그 다음에 당신 제 회사로 오세요. 저를 방문하러 여기서 방문하다를 우리가 뭘로 쓸 거냐면은 找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저를이니까 我까지 써주고 그래서 你来我公司找我 당신이 제 회사로 와서 找我 저를 찾으세요. 저를 방문하세요. 인데 뭐뭐 하세요. 청유 명령까지 넣어줘야 되니까 이제 어기조사 바까지 넣어서 你来我公司找我吧 이거는 사실 문장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找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我去找你 하게 되면은 내가 가서 널 찾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제가 가서 당신을 방문할게요. 你来找我吧 그러면 당신이 와서 저를 방문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오의 또 다른 그 의미, 요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은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그런 문제였을 것 같지만 중요하니까 별표는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10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우리는 이제 이 다음은 31과부터 40과까지 네, 예, 문제풀이 할 때 또 보게 되겠네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문제풀이 할 때 또 보도록 해요. 안녕.